인류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불을 다루는 자가 밤을 지배했고, 철을 다루는 자가 전쟁을 지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다루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가? 히토류를 다루는 영상은 많습니다. 대부분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히토류는 정말 희귀한가? 중국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 설정된 질문입니다. 답은 채굴이 아닙니다. 정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곳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먼저 이름의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히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에 꽤 풍부합니다. 히토류 중 가장 흔한 세륨은 구리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가장 희귀한 히토류조차 금보다 200배 더 흔하죠. 그러니 희귀하다는 이름은 사실 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구분이 있습니다. 히토류는 하나가 아닙니다. 두 집단으로 나뉩니다. 경히토류. 상대적으로 흔하고 전기차 기본 자석과 풍력 발전기에 씁니다. 중히토류. 진짜로 희귀합니다. 대부분의 광상에서 전체 히토류 매장량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름이 너무 어렵죠? 디스프로슘, 테르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개똥이와 소똥이로 기억하세요. 어차피 이름은 안 중요합니다. 왜 중히토류가 중요한지는 물리학이 설명합니다. 네오디뮴 자석은 상온에서 강력하지만 온도가 오르면 자성이 급격히 무너집니다. 전기차 구동모터 내부는 최대 200도에 달합니다. 그 온도에서 순수 네오디뮴 자석은 그냥 쇳덩이가 됩니다. 여기서 중히토류가 등장합니다. 전체 자석의 12%만 첨가해도 결정 구조 안에서 자기 정렬이 잠깁니다. 200도에서도 자성이 유지됩니다. 중히토류가 없으면 전기차 모터는 달릴 수 없습니다. 풍력 터빈은 돌 수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훨씬 극단적인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이 무기들의 정밀 유도 자석도 중히토류 없이는 기능하지 못합니다. 히토류 전체를 두고 말할 때 진짜 희소한 것은 절반뿐입니다. 그러나 그 절반이 없으면 나머지 절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자원의 본질적 구조입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채굴 자체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더 캐면 됩니다. 돈이 있으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히토류 17개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마치 쌍둥이가 17명인 것처럼 자연 상태에서는 반드시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매 추출법이라는 공정을 씁니다. 원소별로 특정 화학 용매에 녹아드는 미세한 성질 차이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분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단계의 수입니다. 하나의 정제 시설에 수백 단계의 추출과 세척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당산과 유기용매가 소비되고 각 단계마다 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일부 광석에는 방사성 물질, 토륨이 포함되어 정제 과정에서 방사성 폐수까지 생성됩니다. 이것이 왜 서방이 이 공정을 포기했는지를 설명합니다. 미국은 환경 규제와 비용 때문에, 호주는 방사성 폐기물 허가 문제 때문에, 유럽은 독성 화학물 기준 때문에 그 공정을 중국이 떠맡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그 노하우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정제 독점은 공장을 많이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원소별 분리 조건, 불순물 제어, 수율 최적화를 일일이 몸으로 익힌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나라가 정제 시설을 짓는다 해도 그 노하우를 따라잡는데 최소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1970년대 중국 국무원은 히토류를 국가전략자원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구를 설립합니다. 세계가 히토류를 산업부산물 취급할 때 중국은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내몽골을 시찰하며 선언합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전략의 선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은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히토류 정제 비용을 국제시장 가격 이하로 끌어내립니다. 1952년에 문을 열어 수십 년간 세계 공급을 이끌던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이 2002년에 문을 닫습니다.
호주의 정제 시설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경쟁자들이 스스로 손을 뗍니다.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경쟁자를 몰아낸 의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었습니다. 2016년 중국은 히토류 산업 전체를 6개 국영그룹으로 통합합니다. 수백 개로 난립하던 민간업체들을 흡수하고 불법 광산과 공장들을 정리합니다. 카오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질서로 바꾼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의 산업이 하나의 국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합니다. 채굴 60%, 정제 90%, 연구자석 90%, 중위토류 정제 99%, 채굴에서 60%를 가진 나라가 정제에서는 90%를 갖습니다. 이 격차. 이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 미국 내 유일한 히토류 광산이자 전 세계 공급의 약 15%를 담당합니다. 이 광산에서 캔 히토류는 어디로 갔을까요? 2000년대 초까지 마운틴 패스에서 캔 히토류의 대부분은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갔습니다. 정제를 위해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마운틴 패스를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의 주요 주주 중 하나는 성어자원이라는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중국 자원부입니다. 사실상 중국 국가 자본이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광산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어자원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운틴 패스가 생산하는 히토류의 사실상 유일한 구매자였습니다. 2022년까지 MP 머티리얼스 매출의 95% 이상이 이 관계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캐고, 중국이 사고, 중국이 정제하고, 중국이 팔았습니다. 이 구조의 아이러니는 깊습니다. 미국은 채굴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리, 정제를 넘겨줌으로써 자국 자원의 공급망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었습니다. 자원을 가진 것과 자원을 지배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조가 깨진 것은 2025년 4월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중국이 수출 통제를 발동하자 MP 머티리얼스는 중국 선적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7일 동중국해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함선과 충돌합니다. 일본이 선장을 부금하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면서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합니다. 어선 한 척이 세계 공급망을 흔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히토류 가격은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전자 산업이 공급 패닉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90%였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에 던진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한 나라가 자원을 외교 무기로 쓸 수 있는가?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일본은 즉각 행동했습니다. 비축하고 절감하고 해외에 투자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중국 의존도는 60%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제조업 강국 중 하나가 15년을 투자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 아직도 60%를 의존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이야기인지 실패의 이야기인지 저는 쉽게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중위토류 정제만큼은 아직 대안이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선언했습니다. 2027년까지 채굴에서 연구자석 제조까지 완전히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2020년 이후 4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미국이 현재 생산하는 자석은 중국의 0.4%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위토류 분리시설은 미국 내에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하이오, 텍사스의 시설들이 건설 중입니다. 그러나 허가 지연, 환경 규제, 숙련 인력 부족. 2027년 목표는 엄청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계산합니다. 탈중국 공급망을 의미 있는 규모로 구축하려면 향후 10년간 약 6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그 절반이 정제 단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장을 짓는다 해도 정제 노하우와 숙련된 인력은 돈으로 즉시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은 오직 시간만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10년 사이에 중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탄자니아, 호주의 광산에 조용히 지분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정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의 원석까지 선점하고 있습니다. 체스판이라면 중국은 이미 몇 수 앞을 두고 있습니다. 20세기의 패권은 석유를 통제하는 자에게 있었습니다. 석유는 캐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1세기는 다릅니다. 히토리는 캐는 것만으로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권력이 됩니다. 전기차, 풍력 발전기, 최첨단 전투기, AI 데이터 센터, 이 모든 것의 공통 병목은 히토류 정제 기술이고 그 기술의 90%는 한 나라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청정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면서 그 뿌리를 오직 한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자원 패권의 새로운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가장 먼저, 가장 철저하게 이해한 나라는 지금도 조용히 다음 수를 두고 있습니다.